대구에서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교회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 추가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 김재동 시민건강국장 나왔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 확진자 수 21명이고 열흘째 두 자릿수 확진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구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도 지난 0시 기준으로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난주부터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황으로 보면은 종전 8월 이후에 한 자릿수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난주부터 수도권의 상황이 악화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충청권이나 영남권 지방으로 확산되면서부터 대구도 지난주에 달성군의 교회발로 인해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교회발로 시작된 확산 추세가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시설로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고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이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회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네, 지난 1차 유행 때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교회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추진했습니다만은 또 최근 들어서 교회발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정규 예배 시에는 20%만 참석하게끔 하고 정규 예배 외에는 기타 부대 행사라든지 또 연말 행사 또 그다음 식사 모임 이런 일체의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행정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연말 특별 방역 기간 중에는 그 확진자가 발생한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어겨서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뿐만 아니라 집합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고요. 또 이 상황에 대비해서 방역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을 정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 3월 달에 전례 없는 대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우리 전문가들이 그 자문해 주시는 2차, 3차 유행에 대비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또 검사했는 분들을 자가 격리시키고 또 어디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한 역학조사 이런 기능들을 보강했고요.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병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확보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단계적으로 환자 수에 맞춰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또 구호 물품이라든지 응급 의료자재 이런 것도 전부 비축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과 병상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현재 대구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차근차근 2차, 3차에 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병상 부족 현상이고 또 병상 중에서도 위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이 부족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인 시기에는 대구의료원의 200병상 등 경증병상이 345병상인데 지금 한 64% 정도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또 위중증 병상은 경대병원과 칠곡 경대병원에 54병상을 마련해서 지금 한 20여 분이 입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병상 사정이 좋아서 그동안에 경기도라든지 부산 또 울산 경북 환자들을 우리가 230여 명 받아서 치료를 해드리고 지금도 한 70여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쇄 감염을 막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걸 보면 지난 봄철 때보다 좀 부족하다, 늦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시민분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첫 번째 목적은 불명확한 확진자로부터의 접촉자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사회로 전파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에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역학 기능상 CCTV나 또 그다음에 GPS 추적,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을 통해서 접촉자를 다 찾아냈을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동선 공개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역학조사 기능으로 다 찾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보고 스스로 검사를 받게끔 하는 그래서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시민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내년 1월 초까지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거와 비교해보면 좀 의외다라는 반응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아직까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대의 백신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지역사회로부터 감염을 차단하는 그 가장 큰 방역 모기로 서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거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고 정부에서 수도권에 2.5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도 우리가 2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구, 경북의 기준으로 봐서는 1.5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엄중하게 미리 선제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저희들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도 수도권의 확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돼서 결국은 지역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아야지만 우리가 잡힌다. 우리만 먼저 선제적으로 3단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한 교훈에서 나온 겁니다. 네, 김재동 국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